안녕하세요. 네. 주세이TV의 주세이입니다. 오늘도 제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좀 인사이트 있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소개 먼저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 큐텐에서 화장품 뷰티 쪽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정인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 경험이 혹시 어느 정도 되시는지, 뭐 어떤 것들을 좀 하셨는지를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온라인 시작한 지는 1년 조금 넘었고요. 길지 않은 신입이지만 온라인 세계에서 의외로 살아남아 있어요. 네. 1년 동안 꽤나 압축된 인생을 좀 살고 있고요. 네. 쿠팡 포함해서 국내 5대 마켓 13개월 됐어요. 작년 중반까지는 쿠팡이 메인이었고, 매출은 1000에서 1500 정도를 찍었었고요. 솔루션을 사용해서 대량 주문 방식으로 했고, 그때 진짜 잘 나갈 때는 자고 일어나면 한 160건 정도 뭐 주문이 들어오고, 그 정도로 진짜 네. 정말 잘 나갔어요. 근데 주문만 그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그 CS도 숨만 쉬면 따라 들어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그때 제 정신 상태가, 뭐 셀러도 해야 되지, CS 상담원도 해야 되지, 또 새벽까지 회계 또 정리를 해야 되지. 그래서 1인 3역을 하는 인력 회사 구조였고요. 혼자서 인력 해설 하셨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시잖아요. 쿠팡 CS는 이렇게 문의 한 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세트로 들어와요. 그 3단 콤보로 문의 들어오고 반품, 그 다음에 페널티까지. 그래서 이제 매출은 올라가는데, 다크서클은 턱을 잡으러 내려가고, 예. 자, 제 수명은 점점 이제 줄어드는 그런 독특한 구조로 돌아갔기 때문에, 좀 이제 멘탈이 진짜 많이 털렸었어요. 처음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한 13개월이니까 뭐 작년 요맘때 시작하신 거네요. 그렇죠. 한 1년 이제 조금 넘은 거예요. 넘는 시간 동안 원래 처음에는 사실 매출이 시작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나오고 시작하셨나요? 바로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한 1000까지 쭉 올라가셨네, 한두 달 만에. 네네. 그리고 이제 멘붕이 오시는 거죠. 네.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처음에는 그러면 대량 등록으로 시작하셨나요? 네, 솔루션을 사용해가지고 대량 등록을 했는데 온라인이 다 그렇게 이제 쉽게 주문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항상 이게 뭐 상위권에 노출이 됐었고, 로직이 그래서 그런가 계속 이제 판매는 너무 잘 됐었거든요. 대량 등록이면은 도매매 스피드고 전송기 쓰셨나요? 네네, 100% 도매매에서 했고 스피드고 전송기로만 저는 그렇게 매출을 냈었어요. 대량 등록을 지금은 혹시 하고 계시나요? 지금은 제가 국내는 다 접었어요. 그럼 국내를 접고 지금은 뭘 하고 계시죠? 지금은 이제 그때 한참 쿠팡을 그렇게 잘 돌리고 있던 시점에 이제 여기 김주성 원장님께서 대표님 큐텐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고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말투가 그렇다고요? 그렇게 이제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이제 쿠팡도 힘들었고 하니까 여유가 없어가지고 뭐 원장님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말투를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권유를 받아서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수업을 이제 듣고 시작은 작년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시작하시자마자 한두 달 만에 큐텐을 시작을 하신 거네요. 맞아요. 예, 거의 이제 맞물려 들어가서 국내와 국외를 이제 같이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데 시작하시자마자 매출을 이제 빵 찍으셔서 저도 놀랬고 대표님도 놀랬고 근데 그 매출을 막 찍고 있으면 보통 처음에는 멘붕이 무조건 옵니다. 왜냐면 처음이시니까.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큐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면 국내 판매를 생각보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 판매도 괜찮으시겠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원장님 지금 멘붕 상태 중이라, 지금 뭘 배우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큐텐을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큐텐을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매출을 또 만들고 해오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쿠팡이 워낙 잘 됐기 때문에 큐텐에서 매출은 기대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큐텐 수업을 들을 때도 저는 수강생 중에 저희 꼴찌였었어요. 큐텐 수업 중에? 네네. 왜냐면 수업이 끝날 때까지 등록된 상품이 7건밖에 안 됐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두 건 정도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귀여운 거예요. 팔렸다, 그냥 축하, 이 정도로. 아. 그래서 이제 큐텐의 셀러이기보다는 그냥 체험 학습생, 큐텐 체험 학습생 그 정도로만 그때는 진행을 했었거든요. 하루에 한 7건 정도, 한두 건씩 주문 들어오다가 언제부터 어떻게 매출이 좀 나오기 시작하셨나요? 그래도 포기를 안 하고 하루에 2-3개씩은 정말 꾸준히 수동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잘했던 점에 아마 큐텐 성장의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뒤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쿠팡은 이제 그렇게 잘 나갔지만 계정이 죽고 매출이 1,500씩이나 막 찍었어도 한때는 그랬어. 그렇게 과거형이 되었고 큐텐은 이제 초에 한두 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던 게 지금은 메가와리 때 그냥 뭐 2주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매출 1,000 정도로 나오거든요. 메가월이 2주 만에 1,000을 찍으시네요. 네네. 와. 그래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그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계정도 한 마켓에 담지 마라. 이제 투자는 분산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셀러는 분산이 생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김수성 원장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좀 담궈놔라. 그래서 어떤 게 나와 맞는지도 사실 모르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매출을 만들어 오셨는데, 오늘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메가와리가 뭔지 몰라요. 이게 뭐지? 메가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메가와리가 혹시 뭔가요? 그 일본 큐텐에서는 그 큐텐 측에서 또 할인을 적용하고 또 셀러가 할인을 적용해갖고 1년에 4번 정도의 큰 그 행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이제 올리브 영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할인을 주니까 소비자들이 기다렸던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주문이 또 폭주해가지고 그때 사실 매출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메가 행사네요. 메가 행사.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쿠팡을 한 1,500까지 하시다가 이제 쿠팡 계정 정지 먹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데 때마침 또 큐텐에서 매출이 좀 터지신 건데 큐텐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대표 마켓이 쿠팡이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쿠팡이랑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쿠팡은 출고 소요일이 1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주문이 들어오면 오늘 나가야 돼요. 이제 설정할 수 있죠, 그거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전에 주문 처리를 다 하더라도 공급사가 늦게 주문을 넣어서 배송이 늦어진다든가 또 이제 날씨가 안 좋아서 눈이 폭설이 내렸어. 그러면 택배 기사님이 눈길이 막히고 이러니까 배송이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기간을 못 견뎌요. 다 반품을 처리하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말도 안 되게 반품을 해도 모든 그런 과실이 그렇죠. 판매자한테 규책이 되고 판매자 점수 깎이고 왕복 배송비까지 이제 판매자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쿠팡에서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렇게 머리가 크신 분이 모자를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자가 정말 예뻤는데 그 모자를 이제 너무 써보고 싶었나 봐요. 써보고 근데 그 상세 페이지에 그 사이즈가 다 적혀 있거든요. 써보고 안 들어가니까 반품을 시키는데 반품 사유에 뭐라고 썼냐면 상품 불량 이렇게 해서 판매자 규칙으로 넘기더라고요. 아니 자기 머리가 불량이라고 해야지.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리할 게 너무 많고 뭐 주문권이 막 몇백 개씩 들어오니까 시간 아까워서 쿠팡에 뭐 보상 청구하는 거 그런 것도 시간이 정말 너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에너지 낭비하기 싫으니까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왕복 8,000원의 배송비는 또 제 통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쿠팡 떨거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송한데 이거 쿠팡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자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진상 소비자들의 천국이 쿠팡이에요. 이런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지는 특이한 생태계였고 이 생태계는 판매자를 키우기보다는 그러니까 뭐지 이거 시험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계정이 죽고 이제 쿨하게 이제 쿠팡에 모든 물건을 내렸죠. 원장님께서는 세컨 계정을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쿠팡이 정말 보기도 싫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요즘 쿠팡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큐텐은
정말 신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마켓이 있어?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은 저한테 느낌이 뭐였냐면 숨을 쉴 수가 있다. 왜냐면 이제 출고 소요일 같은 경우가 3일을 줘요. 공휴일이라든가 주말을 끼면은 뭐 5일, 7일까지도 줘요.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오늘 안 보내면 죽는다. 막 이런 모드로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q10에서 아직도 이틀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배송이 늦어도 일본 소비자들은 클레임을 거의 안 해요. 반품 1년 동안 저 한 건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반품이 한 건도 없었어요. 결이 정말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곤충에 비하면 쿠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늘 공격적이고 싸나운 땡벌 같은 땡벌 아시죠? 약간 느낌 좀 비슷한데요? 그러면 큐테는 진짜 곱디고 온 한 마리 나비. 야. 그 봄바람에 살랑살랑 걸면서 소풍 가는 그런 여유 있는 너무 미워하시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 분들에 대한 그 편견이 싹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그렇구나. 우리는 쿠팡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q10의 모든 소싱은 쿠팡 로켓배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판매자였을 때도 쿠팡으로 먹고 살았지만 지금 q10도 사실 쿠팡으로 먹고 살아요. 쿠팡으로 먹고 사시네요. 네네네. 왜냐면 그때는 이제 판매자 입장이었고 지금 이제 제가 소비자잖아요. 쿠팡에서 물건을 사서 네네. 큐텔에 왜냐면 밤 12시 이전에 주문이 넣으면 다음날 그것도 심지어 새벽에 도착하는 그렇죠. 물건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땡벌이니까 공격적으로 오죠. 그리고 이제 제가 물건을 잘못 오더를 했어. 그래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일 내에 반품을 다 해주기 때문에 와 이거는 제가 쿠팡 판매자일 때 지옥 때 소비자로 이용을 하니까 소비자한테는 쿠팡 천국이 진짜 이거는 둘 다 해본 셀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소감이고요. 네네. 자 이제 쿠팡 CS 아까 한 건도 없다고 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잖아요. 큐텐 CS. 일단은 국제니까 국제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와요. 안 와요. 네 그리고 이제 어쩌다 문의글이 하나 오는데 문의글의 수준도 언제 도착하십니까? 요 정도. 네. 한글로 오죠, 한글로. 아니요, 다 영문으로 오는데. 영문으로 와요. q10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요즘에는 저 솔루션이 너무 잘 나온 게 뭐 그 AI, 챗GPT, 구글 번역기, 팝하고 이런 걸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영어로 오나요? 일본어로 오지 일본어로 와요. 일본어로 와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우측 마우스 눌러서 뭐 해석을 한글 번역기를 사용해도 되고. 스미마생.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만약에 그 의식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요. 클래스가 틀려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일본 고객들이 쿠팡 맛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쿠팡 맛을 보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일본 q10의 장점, 이 CS라든지 네. 그런 게 조금 좋네요, 확실히. 정말 이거는 숨을 쉴 수가 있다니. 오늘 비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땡벌과 나비의 이 비유, 굉장히 신선한 비유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q10으로 매출을 찍는 노하우를, 물론 이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직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q10에 찍는 노하우 다 많으시겠지만,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네, 뭐 저보다 더 잘하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긴 하는데요. 저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는 더 이제 분발하고 하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온 그 노하우를 뭐 살짝 풀어낸다 하면 되게 단순해요. 일단 계속 꾸준히 제품 리스팅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두 개씩은 저는 이제 꾸준히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올리고 계시나요?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올리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접근하기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챗 GPT, 팝하고 구글 번역기 이런 거를 다 쓰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을 대표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상품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온라인의 특성, 어쨌거나 내 제품이 노출이 되려고 그러면 검색이 또 잘 되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상품명을 보통 셀러 대표님들이 보면은 그냥 팝하고에서 번역해서 그 상품명만 딸랑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거기서도 좀 숨은 노하우가 있고 상품명에다가
그 대표 키워드, 인기 키워드를 섞어서 100자 이내로 꽉 채웁니다. 아, 100자 이내로 채우세요? 네네네. 노출 1순위가 거기라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도 그러니까 왜 이 제품을 써야 되는지 그런 후킹 문장, 그 특징, 그 다음에 또 하단에다가 검색 키워드를 또 따로 넣어줘요. 아, 이거 다 노하우를 이렇게 푸셔도 됩니까? 괜찮아요. 서로 읽는다고 살면 되니까. 네네.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루틴화 되면 금방 끝나는 문제거든요. 챗 GPT에다가 후킹 문장, 특징, 키워드 이걸 이제 묶은 프롬프트를 만들어 놨다가 거기에다 제품 그 명만 바꿔서 복사해서 붙여 넣는 그런 방식을 쓰면 사실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상세 페이지에 후킹 문장을 일본어로 써야 되나요? 아니면 한국말로 써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붙여넣게 되나요? 챗 GPT에다가 프롬프트를 그렇게 지정을 하고 이제 이거를 일본어로 마지막에 이제 바꿔줘라고 그냥 프롬프트에다가 다 통으로 그냥 입력을 시켜놔요. 그러면 그게 일본어로 바뀌어서 네, 상세 네, 페이지 네.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그저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할 줄 알면 돼요. 아, 좋네요, 되게. 이 노하우 이렇게 푸셔도 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샵을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딱 이렇게 마주하는 면이 그 셀러샵 커버도 진짜 신경을 써야 돼요. 아, 셀러샵 커버도 보나요? 이제 저희는 이제 물건 리스팅만 하니까 네. 그 구매자분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을 체크를 안 하거든요. 샵은 얼굴이잖아요. 네. 깔끔한 이미지가 진짜 중요한데 어떤 대표님 샵을 들어가 보면 네. 창문에 티슈 붙이는 것처럼 뭐 이미지도 깨져 있고 해상도도 안 맞고 깨져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런 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도 조금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고. 아, 일본 고객들은 그 샵의 메인 배너 같은 것도 본단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거기는 이제 구매자 페이지하고 저희 판매자 페이지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변화될 때 그런 신선함도 있어야 되는데 늘 그런 깨지는 이미지에 계속 간다는 거는 사실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고. 확실히 일본 고객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네요. 왜냐면 쿠팡에도 사실 스토어샵이라고 해서 배너를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보는 고객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고객들은. 근데 이제 일본 고객은 그런 걸 조금 유심히 본다라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자 페이지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는 뭐 배너를 안 띄우더라도 그 고정된 상단에 그런 커버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좋네요. 일단 팔린 물건은 상세에서 한번 보완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냐면 이제 뭐 비포 애프터라든가 소비자들이 직접 쓰고 뭐 평가한 그런 별점 다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캡처해서 일본어로 번역해서 이제 올려주고. 상세 페이지를 또 가공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일단 팔린 물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가공을 해주거든요. 이제 보통 손대면 잠깐 순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거랑은 변화가 없나 보네요. 상품명을 손대는 게 아니라 상세 페이지를. 상세 페이지를 수동으로 1000개 막 이렇게 네.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상세를 다 만질 수가 없어요. 노출이 돼서 팔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보완해 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일단 팔린 물건은 새끼를 치기 시작을 해. 예를 들면 꿀 좋아. 예를 들면 이제 네. 세럼이 팔렸어. 근데 이 세럼이 네. 미백이라든가 이런 거에 탁월한데 요거랑 뭐 영양크림 같은 그 세트로 시켰을 때는 네.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문장을 만들어서 꿀조합으로 링크를 걸어서 이제 하이퍼 링크를 걸 수가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에서요. 네, 스마트 네, 네. 스토어처럼 걸 수가 네, 있네요. 바로 그거를 구매로 이어지네요. 이어질 수- 그래서 상세 판매된 상품을 만지시는군요. 네네. 거기다가 링크를 걸어서 그 구매 고객이 또 구매하거나 하면 다시 그걸 타고 그렇죠. 다른 상품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와. 이제 틴트도 이제 하나 오. 나갔어. 네. 그러면 이 틴트를 또 다른 어떤 색과 발랐을 때 더 이제 매력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또 문구를 적용을 해가지고 같이 꿀조합으로 올리는 거죠. 이제 이게 네. 사실 이제 다 구매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판매된 상품 관리를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누적 데이터도 있고 후기도 쌓여 있고 하니까 메가와리 때 또 효과를 보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저희는 이제 물건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리셀러잖아요. 그러니까
품절된 그런 물건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러니까 취소를 시키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 방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소비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취소 처리를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죄송한 마음에 사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하고 사과 쿠폰을 일단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송 불가 지역으로 취소를 시켜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소를 품절권으로 취소를 시키면 이것도 누적이 되면 네. 리스팅에 제한이 걸려서 물건을 얼마 정도 못 올리게 되거든요. 아, CS 점수가 따로 있네요. 네, 소비자한테 안내 메시지와 쿠폰을 보낸 다음에 배송 불가 지역으로 취소를 시키면 그건 패널이 적용이 안 돼요. 그 시스템에서 배송 불가 지역을 따로 검색하진 않나 보네요. 네네. 그냥 사유만 배송 불가로 해서 네네네. 아, 취소를 스미마센 쿠폰을 보내고 네. 죄송합니다. 스미마센. 아, 제가 일본 판매를 하니까 약간 일본어 공부했던 느낌이 나가지고 혹시 그 일본 큐템 판매하실 때 좀 주의사항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뭐 아까 네. 방금 설명 주신 뭐 이런 스미마센 쿠폰 같은 것도 있겠지만 네. 어쨌거나 이렇게 디테일을 쌓아가지고 6개월 만에 저는 팔로워 1000명을 찍었고, 아, 팔로워 1000명 네. 알림받기처럼 팔로워 1000명 있었네요. 네, 그리고 실버 등급, 그러니까 파워셀러 그 아래 단계까지 왔고, Q10에서 주의할 사항을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재권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거 요즘에 약간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제 본인이 직접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는 제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는 이제 그 뭐 1000개씩이나 되는 거를 다 우리가 찍어서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갖다 긁어서 쓰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지재권 이슈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큐텐은 잘 팔리는 것을 팔아야 하는 것보다 팔면 안 되는 것을 안 파는 게 생존 와. 전략입니다. 잘 팔리는 건 이제 관리하는 걸로 아까 말씀 주셨고 네네. 안 팔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좀 위험한 것들은.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교육원에서 다 알려줘요.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지재권 이슈가 되는 브랜드들은 따로 리스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다 또 커뮤니티에서 인지를 하고 서로 좀 있습니다. 공유도 하고. 네네네. 그렇죠. 그런 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피하는 게 좋네. 지재권만 좀 피하면 되겠네요. 네네네. 그 혹시 지재권 이슈 먹으면 뭐 페널티가 있나요? 근데 이게 국내 쿠팡에서는 그런 게 누적이 되면 사실 계정이 그렇죠. 죽거나 뭐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는데 큐텐에서는 주의사항 주고 그걸 정지시키고 저희가 이제 또 잘 그 후속 조치를 잘 하면 계정 꺼지는 지금 죽이는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아무래도 누적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지재권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뭐 나오시는데 그 1000만 원 중에 순수익률은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채화 못 나와도 15%? 보통은 20% 넘게 나와요. 어떤 때는 한 30% 남은 것도 있고. 매출 대비해서 한 15% 이상, 최소 15% 이상, 그러니까 네. 20% 이상 보통 나오시는 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수익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을까요? 역직구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나요? 일반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Q10에서 그 부가세 신고하는 거를 오히려 이렇게 다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아, 10% 환급 있네요. 네네. 국내 쇼핑몰 할 때는 이게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오히려 Q10은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수출이니까 이제 10% 부가세 환급을 해주는 네, 거죠. 네. 그럼 간이 사업자는 안 되겠네요. 네, 간이 사업자는 안 되고 일반 사업자분들은 충분히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역직구인데 역직구를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판매도 오래 하셨으면 벌써 13개월 동안 하셨고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잘 하셨으니까 국내도 어쨌든 역직구를 준비하는 분들 혹은 온라인 판매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큐텐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예요.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뭐 한 방에 어떻게 해봐지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조금 반짝 올리고 아 나 안 되네, 나 안 팔리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하세요. 뭐 2개든 뭐 3개든 자기 역량이 되는 대로 그렇게 놓지 말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노출도 되고 그리고 이제 보는 눈도 열리기 때문에 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멘트 준비해 오셨는데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말씀 주셨고요. 오늘 너무 많은 노하우를 풀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올해 좀 이루고 싶으신 거나 사업의 목표 같은 거 혹시 좀 있으실까요? 네, 사람들은 보통 시간을 갈아 넣어서 돈을 벌고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래요.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반대로 네. 돈을 써서라도 시간을 사고 싶거든요.
돈 많이 있는 삶은 굉장히 팍팍하고 삶도 피곤한데 또 시간만 많다고 그래서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특히 삶도 무료하고 그렇죠. 심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시간과 돈의 균형 와. 이렇게 있는 삶인데 네. 작년에 이제 쿠팡을 켰더니 정신이 꺼졌어요. 이게 정신을 이제 넣으면 네. 사실 매출은 나와요. 매출은 넣으면 수명이 또 이렇게 빠지는 거죠. 수명이 줄어드는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가고 싶어요. 시스템이 돌고 네. 나는 관찰을 하고 돈은 들어오고 네. 시간은 남고 이게 진짜 뭐 제가 꿈꾸는 네. 모든 셀러들이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구조인데 그래서 올해 월 1,000만 원 순수입이 목표고요. 네네. 돈 부자, 시간 부자, 월천 여사 이 조합으로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온라인 판매라는 게 항상 좀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대량 등록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뭐 로켓 그로스든 어쨌든 그런 것들 중에 그래도 Q10이라는 걸 또 잘 발견하셔서 Q10으로 판매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또 제가 또 보기 좋고 또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좀 많이 좀 늘 여쭤보는데 좀 좋은 팁 좀 저희들한테 좀 많이 풀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쭉 진짜 월천 여사 되실 때 시간도 좀 시간 부자, 돈 부자, 월천 여사가 되셨을 때 그때 또 한번 뭐 생각해 볼 만한 인사이트 있으면 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세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